제1장 호랑이와 새색시 이야기 깊은 산골 마을에 춘삼이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춘삼은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효자로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홀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집은 가난했지만 춘삼은 늘 웃음을 잃지 않고 어머니께 효도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산에 나물 캐러 가겠습니다. 요즘 고사리와 더덕이 많이 나온다고 하니 바구니 가득 채워 오겠어요. 춘삼아, 요즘 산에 큰 호랑이가 자주 나타난다니까 조심해라. 이웃 마을에서도 호랑이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산에 못 간다고 하더구나.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말씀에도 불구하고 춘삼은 생계를 위해 매일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에서 나물과 약초를 캐서 장에 내다 팔아야 근근히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춘삼은 효성이 깊어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봄날 춘삼에게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이장이 직접 춘삼의 집을 찾아와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춘삼이 총각, 이번에는 정말 좋은 인연을 만났네. 옆 마을에 사는 김씨네 딸이 자네와 혼인을 하고 싶어 한다네. 그 처녀가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착하다고 온 마을에 소문이 자자하네. 춘삼은 깜짝 놀랐습니다. 집안이 가난해서 혼인은 꿈도 꾸지 못했는데 이런 좋은 인연이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입니까? 저 같은 가난뱅이와 혼인을 하겠다고 하시다니. 그래, 그 처녀가 자네의 효성이 깊다는 소문을 듣고 반해서 꼭 자네와 살고 싶어 한다네. 가난하더라도 마음씨 착한 사람과 살고 싶다고 하더구나. 춘삼의 어머니도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춘삼이가 드디어 장가를 가는구나. 비록 가난하지만 정성껏 준비해서 좋은 며느리를 맞이해야겠다. 며칠 후 혼례날이 정해졌습니다. 춘삼은 낡은 옷이나마 깨끗이 빨아입고 마을 사람들이 빌려준 가마를 준비해서 신부를 모셔오기로 했습니다. 가마꾼 2명도 마을에서 자원해서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혼례 당일 춘삼은 떨리는 마음으로 신부가 사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신부 집에서 간단한 혼례식을 치른 후 해가 서산으로 넘어갈 무렵 가마에 신부를 태우고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신부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얀 치마 저고리에 붉은 댕기를 들이운 모습이 마치 선녀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신부의 눈빛이었습니다. 맑고 총명한 눈빛에서는 지혜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산길은 험하고 구불구불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면서 산속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가마꾼들이 힘들게 가마를 들고 조심스럽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숲속에서 커다란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으악! 호랑이다! 앞서 걷던 가마꾼이 비명을 지르며 가마를 내려놓고 도망쳐버렸습니다. 뒤따르던 가마꾼도 혼비백산에서 달아났습니다. 춘삼도 깜짝 놀랐지만 새색시를 두고 혼자 도망갈 수는 없었습니다. 거대한 호랑이가 숲에서 나타났습니다. 몸 길이가 2자는 넘어 보이고 누런 털에 검은 줄무늬가 선명했습니다. 특히 번쩍이는 노란 눈동자가 무섭게 빛났습니다. 호랑이는 침을 질질 흘리며 천천히 가마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크르르르. 오늘은 운이 좋구나. 기름진 사람 고기 냄새가 나는데 특히 연한 새색시 고기를 맛볼 수 있겠어. 호랑이의 무서운 으르렁거림에 춘삼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신부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가마 앞을 막아섰습니다. 호랑이야, 제발 우리를 살려다오. 오늘이 우리 혼례날이다. 혼례날이라고? 하하, 그럼 더욱 좋구나. 혼례 음식 대신 너희가 내 음식이 되어라.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마 속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무서워서 울음소리라도 내야 하는데 새색시는 조용했습니다. 호랑이도 신기해서 가마 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가마 안에는 새색시가 단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전혀 두려움의 기색이 없었고 오히려 차분하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호랑이님, 안녕하십니까? 새색시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공손히 인사를 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호랑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자신을 보고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대부분 기절하거나 울부짖으며 도망가기 바빴는데 이 새색시는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너는 왜 무서워하지 않느냐? 나는 사람을 잡아먹는 무서운 호랑이인데 무서워할 이유가 있나요? 호랑이님께서 저를 잡아드실 생각이신가요? 당연하지. 나는 배가 고프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잡아먹는다. 새색시는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호랑이님께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그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저를 잡아드시든지 말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저는 여기서 도망갈 수도 없으니까요. 호랑이는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게다가 새색시의 목소리가 마치 시냇물처럼 맑고 아름다워서 듣고 있으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좋다. 하지만 재미없으면 바로 잡아먹겠다. 물론입니다. 재미없으면 얼마든지 잡아드세요. 새색시는 가마에서 내려와 바위 위에 앉았습니다. 달빛이 새색시의 하얀 치마 저고리를 비추니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춘삼은 아내의 용기에 감탄하면서도 걱정이 되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옛날에 한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새색시가 차분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호랑이는 이 산의 호랑이들 중에서도 가장 힘이 세고 용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거짓말을 할 줄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짓말을 못한다고? 그게 뭐가 특별하다는 거냐? 계속 들어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 호랑이는 너무나 정직해서 평생 거짓말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냥할 때도 정정당당하게 했고 다른 동물들과 대화할 때도 항상 솔직했습니다. 호랑이는 점점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서 더욱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호랑이가 영리한 토끼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토끼는 호랑이에게 잡힐 위기에 처했지만 꾀를 내어 말했습니다. 호랑이님, 저를 잡아먹기 전에 저와 재미있는 게임을 해보실래요? 어떤 게임이었느냐? 바로 거짓말 게임이었습니다. 토끼가 말했습니다. 누가 더 큰 거짓말을 하는지 겨루는 겁니다. 더 큰 거짓말을 한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호랑이는 흥미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호랑이는 자신 있게 승낙했습니다. 좋다. 내가 이길 자신이 있다. 토끼가 먼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어제 하늘을 날아다녔습니다. 구름 위를 걸어다니면서 별들과 인사를 나누었어요. 새색시는 목소리에 감정을 담아가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이제 호랑이 차례였습니다. 호랑이는 더 큰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나는 호랑이는 열심히 생각해봤지만 거짓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평생 정직하게만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거짓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입니다. 호랑이는 점점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한참을 고민하던 호랑이가 결국 말했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할 줄 모른다. 그 순간 토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거짓말을 할 줄 모르시니까요. 저는 하늘을 날았다는 큰 거짓말을 했는데 호랑이님은 거짓말다운 거짓말을 하나도 못 하셨어요. 그럼 토끼가 이긴 거냐? 그렇습니다. 약속대로라면 토끼가 호랑이를 잡아먹어야 했지만 토끼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토끼가 말했습니다. 호랑이님, 사실 저는 처음부터 호랑이님을 이기려고 한 게 아니에요. 다만 호랑이님이 얼마나 정직하고 순수한 분인지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호랑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새색시는 미소를 지으며 호랑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호랑이님께서도 그 호랑이와 똑같으시거든요.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무슨 소리냐? 나는 무서운 호랑이다. 그렇다면 호랑이님도 거짓말을 잘하실 수 있나요? 저와 그 토끼처럼 거짓말 게임을 해보실래요? 호랑이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자신이 거짓말을 못한다는 소리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지.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거짓말 정도야. 그렇다면 저와 거짓말 게임을 해보실까요? 더 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고요. 호랑이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좋다. 하지만 내가 이기면 너를 잡아먹겠다. 네, 약속합니다. 그럼 제가 먼저 거짓말을 해볼게요. 새색시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젯밤 저 달림을 타고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옥황상제님과 왕모낭낭님을 만나서 함께 차를 마시고 바둑을 두었어요. 그리고 구름으로 만든 솜사탕도 먹었답니다. 호랑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까짓 거짓말. 이번엔 내 차례다. 나는 호랑이는 더 큰 거짓말을 하려고 열심히 머리를 굴렸습니다. 하지만 평생 정직하게만 살아온 호랑이에게는 거짓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저 산을 통째로 삼켜버렸다. 새색시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산을 삼킨 것보다 하늘나라에 가서 신선들과 놀아난 게 더 큰 거짓말 같은데요. 산은 아무리 커도 이 땅에 있는 거잖아요. 호랑이는 당황했습니다. 새색시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나는 바다를 모두 마셔버렸다. 그래서 지금 바다에 물이 없다. 하지만 지금도 바다에는 물이 있잖아요. 그리고 바다의 물을 마시는 것보다 하늘나라에 가는 게 더 어려운 일 아닌가요? 호랑이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새색시보다 더 큰 거짓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해와 달을 모두 먹어치웠다. 그래서 밤낮이 없어졌다. 하지만 지금도 달이 떠 있는걸요. 그리고 내일이면 해가 뜰 텐데요. 새색시는 여전히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호랑이님, 혹시 거짓말을 잘 못하시는 건 아닌가요? 아까부터 계속 거짓말을 하려고 하시는데 모두 쉽게 들통나는 거짓말들이에요. 이 말에 호랑이는 발끈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거짓말을 못한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바로 그 순간 호랑이는 자신이 완전히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못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거짓말을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 자체가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새색시는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호랑이님, 사실 저는 처음부터 진짜 거짓말 게임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다만 호랑이님께서 얼마나 순수하고 정직한 분인지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무슨 뜻이냐? 호랑이님은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정직한 분이에요. 그런 분이 어떻게 나쁜 마음을 품고 사람을 속여서 잡아먹을 수 있겠어요? 정말 나쁜 호랑이였다면 벌써 저를 잡아먹고 말았을 텐데 호랑이님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참을성 있게 들어주셨잖아요. 호랑이는 점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새색시의 말을 듣고 보니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진짜 무서운 호랑이라고. 그렇다면 지금 당장 저를 잡아먹어 보세요. 진짜 무서운 호랑이라면 이런 말들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벌써 잡아먹었을 텐데요. 호랑이는 새색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잡아먹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작고 용감한 새색시가 신기하고 대단해 보였습니다. 무서운 자신 앞에서도 전혀 떨지 않고 지혜로운 말을 하는 모습이 존경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새색시는 더욱 부드러운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호랑이님, 사실 호랑이가 사람을 해치는 것은 정말 배가 고프거나 자신을 위협하는 적을 만났을 때뿐이에요. 지금 호랑이님은 배가 고프신가요? 호랑이는 생각해보니 그날 아침에 큰 멧돼지 한 마리를 잡아먹어서 배가 불러서 고생할 정도였습니다. 아니다. 배는 전혀 고프지 않다. 오히려 배가 부르다. 그럼 제가 호랑이님께 위험한 존재인가요? 작고 약한 새색시가 호랑이님께 어떤 해를 끼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다. 너는 나에게 전혀 위험하지 않다. 그렇다면 굳이 저를 해칠 이유가 없지 않나요?
호랑이님은 배도 고프지 않고 위험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죄 없는 새색시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정말 용감하고 당당한 호랑이가 할 일일까요? 호랑이는 점점 부끄러워졌습니다. 새색시의 말이 완전히 맞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한 행동들을 돌이켜보니 전혀 당당하지도 용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나는 뭘 해야 하느냐? 새색시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호랑이님, 정말 용감하고 멋진 호랑이는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 어두운 산길에서 저희가 무사히 집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호랑이님은 이 산에서 가장 훌륭하고 존경받는 호랑이가 되실 거예요. 호랑이는 새색시의 말에 완전히 감동받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를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겠다. 이 산에서 가장 훌륭한 호랑이가 되고 싶다. 춘삼은 지금까지 숨을 죽이며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이렇게 지혜롭고 용감한 사람이었다니, 위험한 순간에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호랑이의 마음까지 바꿔놓다니 정말 대단했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하오. 어떻게 그런 지혜로운 말들을 할 수 있었소? 당신이 저를 믿고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용기가 났어요. 사실 마음속으로는 무서웠지만 당신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호랑이는 정말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가마 옆에서 길을 안내해 주면서 다른 위험한 짐승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든든하게 지켜주었습니다. 호랑이가 함께 있으니 산속의 다른 맹수들은 감히 가까이 오지도 못했습니다. 고맙다, 호랑이야. 덕분에 안전하게 갈 수 있겠구나. 아니다. 내가 더 고맙다. 너희 덕분에 진짜 훌륭한 호랑이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드디어 춘삼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춘삼의 어머니는 아들과 며느리가 무사히 돌아온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며느리 인사드립니다. 오,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예쁘구나. 그런데 너희들 뒤에 있는 저 큰 호랑이는 뭐냐? 새색시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이 호랑이님께서 저희를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이 산에서 가장 착한 호랑이님이세요. 호랑이는 춘삼의 어머니께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이 산에서 제가 마을 사람들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다시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 호랑이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산 위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힘으로만 살아왔는데 오늘 작은 새색시에게서 진정한 용기와 지혜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진짜 강한 것은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보호해 주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산을 지키는 수호자로 살아가리라 다짐했습니다. 마을에서는 그날 밤 늦게까지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새색시의 놀라운 지혜 덕분에 위기를 넘긴 것을 축하하며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새색시의 이야기를 듣고 감탄했습니다. 아이고, 새색시가 호랑이를 길들였다니.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무력으로는 호랑이를 당해낼 수 없지만 지혜로는 호랑이의 마음도 바꿀 수 있구나. 우리 마을에 정말 훌륭한 며느리가 왔네. 춘삼은 자신의 아내를 더욱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마을이 평안해졌소. 정말 대단한 분과 혼인을 하게 되었구나. 당신께서도 위험한 상황에서 저를 믿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혼자였다면 그런 용기를 낼 수 없었을 거예요. 춘삼의 어머니도 며느리를 무척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지혜롭고 용감한 줄 몰랐구나. 앞으로 우리 집안이 번창할 게 틀림없어. 며칠이 지나자 소문이 온 고을에 퍼졌습니다. 춘삼의 새색시가 지혜로 호랑이를 감화시켰다는 이야기는 멀리 다른 마을까지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새색시를 지혜로운 새색시 또는 호랑이를 길들인 새색시라고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호랑이는 정말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후로 매일 밤 산을 돌아다니며 악한 짐승들로부터 마을 사람들을 보호했습니다. 늑대떼가 나타나면 쫓아보냈고 독사나 멧돼지가 마을 근처에 오면 멀리 내쫓았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산적들이 마을을 습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가 나타나자 산적들은 혼비백산에서 도망쳤습니다. 으악! 호랑이다! 도망쳐! 이 마을은 호랑이가 지킨다는 소문이 있더니 정말이었구나. 이렇게 해서 춘삼이 사는 마을은 가장 안전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위험할 때면 이 마을로 피해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봄이 되었습니다. 새색시는 호랑이와 친구가 되어 종종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호랑이는 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려주고 새색시는 마을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호랑이님,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덕분에 매일 보람차게 살고 있다네. 마을 사람들을 지키는 일이 이렇게 뿌듯한 줄 몰랐어. 예전에는 그냥 배가 고프면 사냥하고 졸리면 자고 그렇게만 살았는데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저도 기뻐요. 호랑이님께서 계시니까 우리 마을 사람들이 모두 안심하고 살 수 있어요. 어느 날은 새색시가 호랑이에게 물었습니다. 호랑이님, 혹시 외롭지는 않으세요? 홀로 산에서 사시니까요. 외롭긴 하지만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따뜻해. 그리고 너희들이 있어서 외롭지 않아. 새색시는 호랑이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마을 아이들과 함께 예쁜 꽃으로 화관을 만들어서 호랑이에게 선물했습니다. 호랑이님, 이건 저희가 정성껏 만든 화관이에요. 호랑이님께서 이 산에서 가장 멋진 수호자라는 뜻으로 드리는 거예요. 호랑이는 너무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태어나서 이렇게 예쁜 선물을 받은 건 처음이야. 마을 아이들도 처음에는 무서워했지만 점점 호랑이와 친해졌습니다. 호랑이 아저씨, 안녕하세요. 우리를 지켜줘서 고마워요. 호랑이는 아이들을 보면 항상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큰 가뭄이 들어서 마을의 우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물을 구하러 멀리까지 가야 했습니다. 호랑이는 이 소식을 듣고 깊은 산속에 있는 비밀스러운 샘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마을 뒤쪽 큰 바위 뒤에 맑은 샘이 있어. 그곳의 물은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지. 사람들이 가보니 정말로 깨끗하고 시원한 샘물이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님이 알려주신 덕분에 우리가 살았구나. 이렇게 좋은 샘이 있는 줄 몰랐네. 가을이 되자 새색시는 처사이를 가졌습니다. 호랑이는 이 소식을 듣고 더욱 열심히 마을을 지켰습니다. 이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텐데 더욱 조심해야겠어. 겨울이 되어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어느 날 밤 큰 눈사태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호랑이는 위험을 미리 알아채고 큰 소리로 마을 사람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으르렁, 으르렁, 위험해. 모두 높은 곳으로 피해.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의 경고를 듣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습니다. 덕분에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해봄 새색시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호랑이는 아기의 첫 울음소리를 듣고 기뻐서 산 전체에 우렁찬 포유를 울려 퍼뜨렸습니다. 으르렁, 축하한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 산속의 모든 동물들이 호랑이의 기쁜 소리를 들었습니다. 새끼 호랑이가 태어난 것처럼 온 산이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춘삼은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호랑이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호랑이님, 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면 좋을까요? 용기 있고 지혜로운 아이로 자라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용지라고 하면 어떨까? 좋은 이름이네요. 용지라고 하겠습니다. 아기 용지는 자라면서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호랑이를 보면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호랑이도 용지를 보면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용지가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첫 마디가 호랑이 할아버지였습니다. 호랑이 할아버지, 안녕. 호랑이는 너무 감동해서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가 날 할아버지라고 불러주는구나. 이렇게 해서 호랑이는 마을의 수호자이자 용지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호랑이를 호랑이 할아버지 또는 산신령 호랑이라고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용지가 자라서 총각이 되었을 때 호랑이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든 늙은 호랑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을을 지키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호랑이가 춘삼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춘삼아,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산의 다른 호랑이들에게 부탁해서 앞으로도 계속 마을을 지키도록 하겠다. 새색시는 슬펐지만 호랑이를 위로했습니다. 호랑이님, 오랫동안 저희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호랑이님 덕분에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나야말로 고맙다. 너희들 덕분에 진정한 호랑이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보람된 삶을 살 수 있었어. 용지도 할아버지 호랑이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호랑이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용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어요. 그래, 용지야. 내가 자라서 이 마을을 지키는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늙은 호랑이는 조용히 산 깊은 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호랑이를 위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우리의 수호자 호랑이님, 편안히 쉬세요. 호랑이님 덕분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다른 호랑이들이 나타나서 마을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늙은 호랑이가 미리 부탁해둔 덕분이었습니다. 용지는 자라서 마을의 이장이 되었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혜를 이어받아 마을을 훌륭하게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호랑이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에 할머니가 지혜로 호랑이의 마음을 바꿨단다. 그 호랑이는 우리 마을을 지키는 수호자가 되었지. 정말이에요, 아버지? 그럼 정말이야. 힘보다는 지혜가, 미움보다는 사랑이 더 강하다는 걸 보여준 이야기란다. 그리하여 지혜로운 새색시와 효자 춘삼, 그리고 마음 착한 호랑이의 이야기는 대대손손 전해져 내려가며 사람들에게 진정한 용기와 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은 언제까지나 평화롭고 행복한 마을로 남아 있었답니다. 제2장 달을 삼킨 두꺼비 깊은 산골 어느 마을에 달봉이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달봉이는 어려서부터 달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매일 밤 마당에 나와 달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밤도 달이 참 밝네요. 저렇게 환한 달빛을 받으니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달봉아, 매일 밤 달만 쳐다보지 말고 장가갈 생각도 좀 해라. 내 나이가 벌써 25인데. 하지만 달봉이는 세상 어떤 아름다운 처녀보다도 달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달봉이는 밤새도록 달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저 달이 내 것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매일 저런 아름다운 달을 볼 수 있다면 세상에 부러울 게 없을 텐데. 달봉이의 집 뒤편에는 큰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연못에는 아주 오래된 거대한 두꺼비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두꺼비를 연못대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두꺼비는 보통 두꺼비보다 10배는 큰데다가 등에는 신비로운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개굴개굴, 저 인간 새끼가 또 달을 보고 있구나. 연못대감 두꺼비는 달봉이가 매일 밤 달을 바라보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두꺼비도 달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달봉이가 자꾸 달을 독차지하려는 것 같아서 질투가 났습니다. 개굴개굴, 달은 내가 더 오래 봤는데 저놈이 무슨 자격으로 달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야? 어느 보름달이 유난히 밝게 뜬 밤이었습니다. 달봉이는 평소보다 더 오랫동안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 오늘 달은 정말 완벽하구나. 저 달이 내 품 안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달봉이의 이 말을 들은 연못대감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개굴개굴, 못 참겠다. 저놈이 달을 독차지하려고 한다. 차라리 내가 달을 삼켜서 아무도 볼 수 없게 만들어버리겠어. 연못대감은 물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오랫동안 수련을 했습니다. 그 두꺼비는 사실 천년을 산 영물이었기 때문에 신통력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깊은 명상에 잠긴 후 드디어 달을 삼킬 수 있는 법수를 터득했습니다. 개굴개굴, 이제 준비가 끝났다. 오늘 밤 달을 삼켜버리겠어. 그날 저녁 하늘에는 커다란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달봉이는 평소처럼 마당에 나와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달도 정말 아름답구나.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게 있을까? 바로 그때 연못에서 거대한 두꺼비가 나타났습니다. 연못 대감은 평소보다 더 커져 있었습니다. 온몸이 푸른 빛으로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습니다. 개굴개굴, 달봉이놈아, 내가 달을 독차지하려고 하니까 차라리 내가 달을 삼켜버리겠다. 달봉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연못 대감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언제 달을 독차지하려고 했습니까? 개굴개굴, 매일 밤 달을 보면서 내 것이었으면 좋겠다고 중얼거리지 않았느냐? 그럼 아예 아무도 달을 볼 수 없게 만들어버리겠어. 연못 대감은 큰 입을 벌리고 하늘을 향해 세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하늘의 달이 점점 작아지면서 두꺼비의 입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안 됩니다. 연못 대감님, 달을 삼키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큰 보름달이 두꺼비의 입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늘은 깜깜해졌고 세상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개굴개굴, 이제 됐다. 달은 내 뱃속에 있으니까 아무도 볼 수 없어. 마을 사람들이 갑자기 어두워진 하늘을 보고 놀라서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이 어디 갔지? 분명히 보름달이 떠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졌네. 이상하다. 구름도 없는데 달이 없어졌어. 달봉이는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달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연못 대감님, 제발 달을 다시 내놓아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개굴개굴, 이제 늦었어. 달은 내 뱃속에 있으니까 영원히 꺼내주지 않을 거야.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달이 사라지니까 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등불을 켜고 다녀야 했지만 기름값이 많이 들어서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농사였습니다. 농부들은 달의 변화를 보고 농사철을 알았는데 달이 없으니까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거둬야 할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달이 없으니까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할지 모르겠네. 달빛이 없으니까 밤에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 이러다가는 우리 모두 굶어 죽겠어. 바다에서는 더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어부들은 달을 보고 물때를 알았는데 달이 없으니까 언제 고기를 잡으러 나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물때를 모르니까 고기를 잡을 수가 없네. 이러다가는 우리가 굶어 죽겠어. 또한 달이 없어지니까 바닷물의 움직임도 이상해졌습니다. 밀물과 썰물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바닷가 생물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연못 대감 두꺼비는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달을 독차지한 것 같아서 만족스러웠습니다. 개굴개굴, 이제 달은 내 것이야. 아무도 볼 수 없어.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연못 대감도 문제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달이 뱃속에 있으니까 배가 계속 아팠습니다. 달이 배 안에서 빛을 내니까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개굴개굴, 배가 아파. 달이 뱃속에서 계속 빛을 내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 더욱이 연못의 다른 동물들도 달이 없어져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개구리들은 달밤에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달이 없으니까 노래할 기분이 나지 않았습니다. 물고기들도 달빛이 물에 비치는 것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연못이 너무 어두워서 우울해했습니다. 개굴개굴, 연못 대감님, 달을 다시 하늘에 돌려보내주세요. 물고기들도 달빛이 그리워해요. 연못이 너무 어두워서 무서워요. 연못 대감은 점점 괴로워했습니다. 자신만 달을 독차지하려고 했던 것이 잘못이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달봉이는 매일 밤 연못가에 나와서 두꺼비에게 부탁했습니다. 연못 대감님, 제발 달을 다시 내놓아 주세요. 달이 없으니까 온 세상이 고생하고 있어요. 저만 달을 좋아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동물들이 달을 좋아해요. 달은 혼자만 보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봐야 아름다운 거예요. 달봉이의 간절한 부탁을 들으면서 연못 대감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개굴개굴,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달은 모든 생물들이 함께 봐야 하는 건데.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을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산적들이 마을을 습격하려고 했는데 달이 없어서
너무 어두우니까 마을 사람들이 산적들이 오는 것을 미리 알 수 없었습니다. 으하하, 달이 없으니까 우리가 몰래 접근하기 좋구나. 이 어둠을 틈타서 마을을 습격하자. 산적들이 마을로 몰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달봉이만이 잠들지 못하고 밖에 나와 있다가 산적들의 발자국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상하다. 이 시간에 누가 오는 거지? 달봉이가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여러 명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무기가 부딪히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아, 산적들이다. 어떻게 하지? 너무 어두워서 마을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릴 수가 없어. 달봉이는 연못으로 달려가서 연못 대감을 불렀습니다. 연못 대감님, 큰일 났어요. 산적들이 마을을 습격하려고 해요. 하지만 너무 어두워서 마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연못 대감도 산적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 있겠네. 마을 사람들이 모두 기뻐했습니다. 달봉이는 그날 이후로 매일 밤 연못 대감과 함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혼자 볼 때보다 훨씬 아름답고 평안했습니다. 연못 대감님, 함께 달을 보니까 정말 좋네요. 개굴개굴 나도야. 혼자 독차지하려고 할 때는 몰랐는데 함께 나누니까 더 행복해. 어느 날 밤 달봉이가 연못 대감에게 물었습니다. 대감님, 그런데 정말로 달을 삼킬 수 있는 힘이 있으셨던 거예요? 개굴개굴, 나는 천년을 산 영물이거든. 하지만 그 힘을 잘못 사용했지. 큰 힘을 가졌을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하는 건데 앞으로는 그 힘을 좋은 일에 사용하시면 되잖아요. 연못 대감은 달봉이의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개굴개굴 그래. 앞으로는 마을을 지키는 일에 내 힘을 사용하겠어. 그 후로 연못 대감은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했습니다. 가뭄이 들면 비를 내리게 하고 홍수가 나면 물을 막아주었습니다. 또한 악한 짐승들이 마을에 해를 끼치려 하면 쫓아버렸습니다. 달봉이도 달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마을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농사일을 도와주고 밤길을 가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젊은 처녀가 찾아왔습니다. 그 처녀도 달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이 마을의 달이 유난히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고 왔어요. 달봉이는 그 처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이 통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둘은 함께 달을 바라보며 사랑에 빠졌습니다. 달봉이 씨, 저도 어려서부터 달을 좋아했어요. 함께 달을 바라볼 수 있어서 행복해요. 저도요. 혼자 달을 볼 때보다 같이 보니까 훨씬 아름다워요. 연못 대감도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개굴개굴, 달봉아,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축하한다. 고맙습니다. 연못 대감님. 대감님 덕분에 혼자서는 느낄 수 없는 행복을 알게 되었어요. 달봉이와 그 처녀는 혼례를 올렸습니다. 혼례날 밤에는 유난히 큰 보름달이 떠서 온 마을을 환하게 비춰주었습니다. 오늘 달이 특별히 밝네요. 달님도 우리 혼례를 축하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연못 대감이 특별히 법수를 부려서 그날 밤 달을 더욱 밝게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달봉이와 아내는 매일 밤 연못가에서 연못 대감과 함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셋이 함께 보니까 달이 더욱 아름답고 신비로워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달봉이 부부에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도 어려서부터 달을 좋아했습니다. 아빠, 저 달이 왜 이렇게 예뻐요? 달은 우리 모두가 함께 봐야 아름다운 거란다. 혼자 보면 외롭지만 함께 보면 행복해진단다. 달봉이는 아이에게 연못 대감과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에 연못 대감님이 달을 삼킨 적이 있었단다. 하지만 달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다시 하늘에 돌려보내주셨지.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그때부터 우리는 연못 대감님과 함께 달을 바라보고 있어. 함께 보니까 더 아름답거든. 연못 대감도 아이를 무척 귀여워했습니다. 개굴개굴, 이 아이도 달을 좋아하는구나. 앞으로 우리 모두 함께 달을 보자. 그 아이는 자라면서 연못 대감에게서 많은 지혜를 배웠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고 좋은 것은
함께 나누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좋은 것은 혼자 독차지하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함께 나눌 때 더욱 아름다워지는 법이지. 욕심을 부리면 결국 자신도 괴로워진다는 걸 알았어. 그리하여 달을 삼킨 연못대감의 이야기는 온 고을에 널리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욕심을 부리지 말고 좋은 것은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교훈을 되새겼습니다. 세월이 흘러 달봉이가 나이가 들었을 때도 여전히 매일 밤 연못가에서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연못대감도 변함없이 함께했습니다. 개굴개굴, 달봉아, 우리가 함께 달을 본 지 벌써 수십 년이 되었구나. 그러게요, 연못대감님. 처음에는 혼자만 달을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온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달을 사랑하게 되었네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달봉이와 연못대감의 이야기가 알려진 후로 마을 사람들도 밤에 나와서 달을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보름날 밤이면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달을 감상했습니다. 달이 정말 밝네요. 함께 보니까 더 아름다워 보여요. 연못대감님과 달봉이 덕분에 우리가 달의 참된 아름다움을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밤, 다른 마을에서 온 나그네가 이 마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나그네는 밤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달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고 신기해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다른 마을에서는 밤이면 모두 집 안에서 쉬는데 이 마을은 왜 모든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달을 보고 있는 거죠? 마을 이장이 나그네에게 달을 삼킨 두꺼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답니다. 옛날에 연못에 사는 두꺼비가 달을 삼킨 적이 있었어요. 나그네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두꺼비가 어떻게 달을 삼킬 수 있죠? 그 두꺼비는 천년을 산 영물이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장은 나그네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욕심을 부려서 달을 독차지하려고 했던 연못대감이 결국 달을 토해내고 그 후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달을 나누어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말입니다. 나그네는 이야기를 듣고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좋은 교훈이 담긴 이야기네요. 좋은 것은 혼자 독차지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함께 나누어야 더 아름다워진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함께 달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그네도 그날 밤부터 마을 사람들과 함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혼자 볼 때와는 정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와, 정말로 함께 보니까 달이 더 아름다워 보이네요. 며칠 후 나그네가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면서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달을 삼킨 두꺼비 이야기는 점점 더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탐욕스러운 부자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나도 연못대감처럼 욕심을 부려서 재물을 독차지하려고만 했구나.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어야겠어. 또 어떤 마을에서는 권력을 독차지하려던 관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권력도 달과 같은 것이구나. 혼자 독차지하려고 하면 결국 모든 사람이 고통받게 되는 것이지. 한편 달봉이의 마을에서는 계절마다 달맞이 축제를 열게 되었습니다. 특히 추석날에는 온 고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달을 보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올해도 달맞이 축제가 왔네요. 연못대감님도 함께 축제를 즐기실 거예요. 연못대감은 축제 때마다 특별한 재주를 보여주었습니다. 물 위에 무지개를 만들거나 연못에서 아름다운 연꽃들을 피워냈습니다. 개굴개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하니까 나도 기뻐. 달봉이의 아들도 자라서 아버지처럼 달을 사랑하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못대감에게서 많은 지혜를 배웠습니다. 연못대감님, 아버지처럼 저도 달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개굴개굴, 좋은 마음이구나. 하지만 기억해라. 사랑한다는 것은 독차지하려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거란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과 달의 아름다움을 나누겠어요. 달봉이의 아들은 자라서 마을의 서당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면서
항상 달을 삼킨 두꺼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우리 마을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게. 선생님, 무슨 이야기예요? 옛날에 우리 마을 연못에 사는 두꺼비가 달을 삼킨 이야기야.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정말로 두꺼비가 달을 삼킬 수 있어요? 그보다 중요한 건 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어떻게 해결되었는지야.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교훈과 함께 좋은 것은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아이들 중에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맛있는 과자를 혼자만 먹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친구들과 나누어 먹어야겠어요. 저도 예쁜 꽃을 혼자만 보려고 숨겨뒀는데 친구들에게도 보여줄게요. 선생님은 아이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어느 해 여름,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다른 마을들은 모두 물이 말라서 고생했지만 달봉이의 마을만은 괜찮았습니다. 연못 대감이 자신의 힘을 써서 연못의 물이 마르지 않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개굴개굴, 내가 가진 힘을 이럴 때 써야지. 다른 마을 사람들이 물을 구하러 와도 연못 대감은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개굴개굴, 물도 달처럼 모든 사람이 함께 써야 하는 거야. 이 일로 연못 대감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멀리서도 사람들이 연못 대감을 만나러 왔습니다. 연못 대감님의 지혜를 배우고 싶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남과 함께 나누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연못 대감은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개굴개굴, 나도 예전에는 욕심 때문에 큰 실수를 했어. 하지만 그 실수를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지. 어떤 깨달음이었나요? 진정한 행복은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는 거라는 걸 알았어. 달봉이도 나이가 들어 할아버지가 되었지만 여전히 매일 밤 연못가에서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손자들과 함께였습니다. 할아버지, 연못 대감님 이야기 또 들려주세요. 그래, 또 들려줄게. 하지만 너희들은 이미 다 아는 이야기잖니? 알아도 들을 때마다 재미있어요. 달봉이는 손자들에게 연못 대감과의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때 연못 대감님이 달을 삼키셨을 때 정말 무서웠단다. 하지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지. 어떤 깨달음이요? 좋은 것은 혼자만 누리려 하지 말고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거야. 손자들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보름날 밤,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 연못에 빠진 것입니다. 그 별은 작은 요정이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하늘로 돌아갈 수 없어요. 연못 대감이 별 요정을 구해주었습니다. 개굴개굴,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별 요정은 감사의 표시로 연못 대감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연못 대감님, 이것은 마음을 맑게 해주는 별가루예요. 이것을 연못에 뿌리시면 연못물을 마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맑아져요. 연못 대감은 기꺼이 그 별가루를 연못에 뿌렸습니다. 그 후로 연못물을 마신 사람들은 모두 욕심을 버리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기해. 이 물을 마시고 나니까 마음이 정말 평안해져. 다른 사람을 미워했던 마음이 사라졌어. 이 소문을 듣고 멀리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욕심 많은 상인, 권력을 탐하는 관리, 시기심 많은 사람들까지 모두 연못물을 마시고 변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겠어.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게 혼자 독차지하는 것보다 훨씬 기뻐. 그렇게 해서 달봉이의 마을은 천하에서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연못 대감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자신의 과거 실수를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을 유지했습니다. 개굴개굴, 나는 예전에 달을 독차지하려던 욕심쟁이 두꺼비였어. 그걸 잊으면 안 돼. 달봉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했지만 늘 연못 대감과의 첫 만남을 기억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달을 혼자만 사랑한다고 생각했어. 연못 대감님 덕분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지. 두 사람은 서로에게 고마워하며 평생 친구로 지냈습니다. 세월이 더욱 흘러 달봉이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연못대감은 오랜 친구와의 이별을 슬퍼했습니다. 개굴개굴, 달봉아, 너와 함께 달을 본 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 저도요, 연못대감님. 대감님 덕분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어요. 달봉이는 마지막까지 연못가에서 달을 바라보다가 평안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달봉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연못대감은 계속해서 마을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달봉이의 후손들과 함께 매일 밤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개굴개굴, 달봉아, 하늘에서도 우리와 함께 달을 보고 있겠지? 마을 사람들은 달봉이를 기리는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매년 달봉이의 기일에는 온 마을이 모여서 달맞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연못대감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더욱 지혜로워졌습니다.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욕심을 버리고 서로 나누며 살라는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리하여 달을 삼킨 두꺼비의 이야기는 수많은 세대에 걸쳐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욕심을 부리지 말고 좋은 것은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교훈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마을의 연못가에서는 매일 밤 사람들이 모여 달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연못 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늙은 두꺼비가 사람들을 지켜보며 진정한 행복은 함께 나눌 때 더욱 커진다는 진리를 되새기고 있답니다.